과연 나는 괜찮은지 또 어떻게 하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 만성염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요. KBS 스마트폰 어플 티벗으로 보내주시면 생방송 중 그때그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내 몸에 일단 만성염증이 있는지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내 몸의 형태를 확인하라. 거울을 보고 계신데요. 어떤 형태가 만성염증이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분은 약간 좀 풍채가 좋으신 내장 지방 많으신 분, 그리고 두 번째 분은 구부정하고 약간 좀 마른 체형인 것 같은데 림프 순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분이 만성염증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두 분 다 만성 질환이 있을 확률은 높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요? 네. 저희가 지방이 쌓이는 거가 사실은 서서히 원래 지방이 있어야지 저희가 살 수 있죠. 계속 먹고 살지 않거든요. 저희가 음식만 먹고 살지 않잖아요. 네. 먹은 거를 지방으로 비축해서 걔를 이용해서 몸이 장기가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꼭 필요한 건데 원래 있어야 할 곳에 가 있지를 못하고 거기가 다 차 넘치게 되면 복부 내에 복강 내에 지방이 쌓인다든가 아니면 장기에 지방이 쌓이면서 염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방 세포에서 레지스틴이라는 성분이 나오고 그게 혈액 중의 단핵 세포와 결합을 하게 되면 염증을 만드는 만성 염증을 만드는 그런 성분들을 분비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여러 가지 지방이 염증을 만드는 것 중에 한 기전이 최근에 발견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만하고 특히 이제 제때 안 드시고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몰아 폭식하시고 그냥 주무시게 되시는 경우에 사실은 똑같이 복부 비만이 있어도 염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반면에 조금 아까 마르신 분이 보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 나이 들어 보이시도 않는데 이제 체격이 조금 구부정하시고 구부정해요. 네. 이렇게 마르신 분이 있는데 마른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일반적으로 마른 사람들은 식사하는 게 조금 적고 먹는 걸 좋아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움직임이나 이런 게 많은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은 먹기만 안 해도 사실은 체구가 그러니까 마른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나이 드시면 먹는 게 적으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누구나 다 살이 찌게 돼 있어요. 약간씩. 그래서 나이 들어서 마르신 분들은 조금 덜 먹고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에 해당하거든요. 몸을 움직일 때도 저희가 염증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앨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체구가 작은 거, 나이 들어서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염증이 생기고 혈관 건강이 위협받을 그런 소지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근육 같은 게 뭉치고 저렇게 이렇게 구부정하신 그런 자세가 되면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의 네네. 위험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위험한 게 이쪽에 근육이 뭉치게 되면 심장에서 가는 혈류보다도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정맥류나 임파액의 순환이 조금 더 장애를 받기가 쉬워요. 여기서 꽉 압력을 주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임파액이라는 게 노폐물을 없애는 끌어가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고인물에 조금 섞이고 싶듯이 그 임파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조금 더 염증이 생길 위험이 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르신 분들도 충분히 그럴 위험이 있고 음식을 잘 드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없앨 때, 염증을 없앨 때 주변의 근육을 깨서 당으로 바꿔서 저희가 염증을 치료하고요. 뼈에서 또 칼슘을 끌어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근감소증이나 골감소증, 골다공증의 위험이 좀 더 높아지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만성염증이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이거 한번 볼까요? 나의 기분을 확인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걸 확인하면 볼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민해 보이는 모습이고 네. 또 한 분은 피곤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만성염증의 신호가 핑계다요, 될까요, 이 나는. 교수님? 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뭐 많이들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신 상태를 많이 나쁘게 만드니까 그 만성 피로, 우울증 같은 증상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죠. 몸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몸에 어떤 안정된 기능을 찾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진정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혈관들이 만성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호르몬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몸은 염증에서 계속 취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추가적으로 뭐 몸에 어떤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분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들 같은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경과가 나쁘게 되고 좀 안 좋아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간염, 간경화증, 그다음에 지방간 같은 증상 같은 것들도 간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피곤한 증상들을 초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상황에 따라서 보면 만성염증의 일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저도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예민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몸을 이제 굳어진 몸을 풀어주고 만성염증 예방하는 운동 한번 배우고 갈게요. 최현일 운동 처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 요즘 코티졸이랑 그 세로토닌 현상이 요게 떨어졌나 봐. 우울하고 피로가 많이 쌓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운동을 한번 배워보실게요. 네. 먼저 만성염증 있는 분들은 손발이 대부분 차고 네. 또 자주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발 그래서 차요? 네. 그래서 혈관이 막히고 림프 순환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네네. 오늘처럼 날씨가 추운 날 저와 네. 함께 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목 림프샘 마사지로 네. 우리 귀 뒤에 네.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네. 네, 이 부위를 우리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5초간 눌러주세요. 네, 5초간 가볍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반대쪽도 5초간 한번 눌러서 한번 풀어보실게요. 양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양손을 하셔도 물론 네.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눌러주시고 네. 우리 사선 근육을 여기 맞죠, 따라서 여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 뒤에 움푹 들어간 곳을 움푹 말합니다. 들어간대. 네, 이렇게 목 근육을 따라서 사선으로 쓸어서 내려와 보실 거예요. 네, 목 뒤쪽에서 우리 쇄골로 이어져 있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렇게 따라서 쭉 쓰다듬듯이 내려주시면 돼요. 강도는 어느 정도로 세게 해야 돼요? 해야 네, 되나요? 너무 강하게 압박하는 건 좋지는 않고요. 네. 네, 가볍게 우리가 림프액이 천천히 순환하기 때문에 천천히 쓸어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쓸어내린다. 네, 그러면 앞쪽에 우리 쇄골에 붙어 있는 또 이렇게 네. 앞쪽에 쏙 들어간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여기요. 여기 림프절도 네, 네. 마찬가지로 5초간 가볍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쇄골 앞쪽에 네, 이렇게 해서 말하는 안쪽에 이쪽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에. 네, 그래서 목에는 림프절이 많기 때문에 우리 막힌 독소를 배출시키고 네. 림프 순환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네, 두 번째는 네. 우리 가슴 마사지인데요. 네, 네. 우리 양손 이렇게 한 손을 머리 뒤로 이렇게 잡아주실게요. 네. 네, 팔 안쪽에서부터 가슴까지 이렇게 똑같이 쓰다듬어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가볍게 쓰다듬어 내려주시면 되고요. 네. 네, 안쪽의 끝 지점은 우리 겨드랑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네, 아, 안쪽에 이 앞쪽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듬뿍 겨드랑이 들어간대요? 안쪽과 네, 오. 쑥 들어간 이 부분입니다. 시원한데요? 네, 아프면서 맞습니다. 시원하네요. 예. 우리 몸의 쓰레기통이라고 불리는 이 림프 겨드랑이인데요. 여기가 그래서- 쓰레기통인가요? 네, 맞아요. 어머, 체내 어머. 네, 노폐물을 제거하고 림프 기능을 좀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럼 수시로 이렇게 주물러주는 게 네, 좋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아침 저녁으로 뭐 그렇군요. 1, 2분 정도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앉아서 해보실 거고요. 네, 우리 손을 가볍게 한번 털어주세요. 네, 네. 손목을 터는 건데 어떤 분들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터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터는 분들도 네, 있어요. 이렇게 터는 사람들. 이렇게 터시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손목만 털어도 우리 손끝에서부터 이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네, 되는 네,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손끝도 이렇게 가볍게 부딪히는 거예요. 아, 네. 네, 손끝도 이렇게 가볍게 부딪혀주시고 손목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부딪혀서 네, 이렇게 말초혈관을 자극을 시키는 거고요. 좀 뭔가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수시로 우리가 기억나실 네. 때마다 하시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발끝도 좋은데요? 동일합니다. 네, 발끝도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발끝치기. 네, 어렵지 않게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발끝도 부딪혀 주시고 발목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발끝치기. 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팔꿈치를 이렇게 90도로 구부려 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밖으로 벌려 주시는 거예요. 네, 평소 우리가 굳어 있는 이렇게 어깨 관절을 밖으로 펴므로써 네,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쓰레기통이라 했던 가슴, 네. 림프도 가볍게 이렇게 한쪽씩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킹콩처럼. 네, 맞아요. 내 몸의 그래서- 쓰레기통 오늘 확실하게 청소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이따가 림프 순환 시원한데요? 운동하면서 들어갈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하도록 배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로 보실게요. 아우, 치면서 경쾌하게 들어가시네요. 아, 굉장히 의외로 귀여운 면이 또 있으시네요, 우리 트레이너님. 잘 배웠고요. 만성염증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방법도 한번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검진표를 들고 계시네요. 건강검진표를 확인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보면 될지 화면 한번 볼게요. 콜레스테롤 수치, 백혈구 수치 지침을 주셨는데 일단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확인해야 된다고요, 장 교수님? 네, 그 콜레스테롤 수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가 45세 이상, 여자가 55세 이상이시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콜레스테롤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그 안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LDL, HDL, 중성지방 이렇게 있는데 LDL이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 범위입니다. 근데 LDL뿐만 아니라 중성지방도 그 수치가 많이 높으면 췌장에 쌓인다든지 해서 췌장염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콜레스테롤 검사는 정기 건강 검진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하면 이제 고지혈증만 생각했는데 염증을 또 확인하는 방법이 그러니까요.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건강검진표에서 콜레스테롤을 본 기억은 나는데 아까 전에 두 번째 보시면 백혈구 수치가 나와 있었거든요. 이것도 국가 건강검진을 하면 나오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같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검진에도 우리 혈색소라든지 백혈구 수치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백혈구라는 거는 외부 물질 또는 어떤 외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 대항해서 싸우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 수치가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뭔가 스트레스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보통 그 마이크로리터당 한 4천에서 10,000 정도가 정상 수치인데요. 네. 만을 넘어가게 되면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은 림프구의 수치가 별도로 이제 퍼센트가 나와 있는 경우가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림프구의 수치도 만성염증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한 20에서 40% 정도가 정상인데 이걸 넘어가게 되면 내 몸에서 나도 잘 모르는 염증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보고도 무슨 뜻인 줄 몰랐는데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